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홀의 진행자 메르미입니다. 미스터리의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경북사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데 오늘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생일 축하드려요. 아, 네. 저 어저께 생일 파티 했죠. 그저께. 응. 그렇게 했지. 네. 그 도파리랑 저랑 생일이 하루 차이야, 하루 차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파라나님께서 네. 생일 케이크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오, 저희끼리 금방 했죠. 네. 그리고 잘 어저께는 먹었습니다. 딴 데 가서 맛있었어요. 또 하고 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술 먹고 놀다가 허리 다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제는 지금 다쳤어요. 아니, 아까 전에 봤는데 포경 수술한 것처럼 걸어. 혹시 컵을 참나 해서 그죠, 쳐다봤잖아. 아니 아까 나오려고 허리를 딱 숙였는데 허리에서 찌지직 막 근육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어떡하냐, 운전 어떻게 하냐. 지금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있네. 빨리 캐치하시기를. 네. 네. 다른 분들은 별일 없으셨죠? 네, 별거 없었어요. 이렇게 뭐 생일 파티 한 게 다지. 네, 뭐 생일 파티 한 게. 저는 군대 때도 같이 엮어서 했었거든요. 맞아. 항상 엮어서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댓글 소개해주세요. 네, 또로링님께서 이번 편은 널뛰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미친놈들아. 몇 번 들어도 널뛰기만 생각난다고. 네, 지금 플러스톡으로 본방 전에 신승우님께서 카톡 친구 맺었는데 뭔가 소식 알람이라든가 그런 게 없네요. 지금 본방 이렇게 보내셨어. 아, 진짜요? 응. 뭐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게 있어. 청취자분들이 단체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나 봐. 아, 이거는 이제 블랙홀과 음. 그 여기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신 분의 개인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른 청취자분들이 하는 말은 안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대4로 채팅하는 거지. 그렇죠. 블랙홀 멤버 대 응. 플러스 친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남기셨어.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냐고. 아, 그래요? 청취자분들이. 아, 물론 저희가 보낼 수는 있는데 저희랑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내는 건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 저희랑 혹시 대화했던 내역이 있으면 저희가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저희는 일방적인 단체 메시지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대화를 신청해 주시면 나중에 그 기록의 채팅방으로 저희가 가끔 가다가 안부를 묻거나 하는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대4 채팅이라는 거. 네.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안 보입니다. 대신에 4명 중에 1명이 쓰더라도 하나의 아이디로 채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많이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끝에 왜 그렇게 나오지? 허리가 아프면 그런가 봐. 홀랑 뭔 소리야. 그다음에 서울 지역 시민님께서 그 라이프 포스 이벤트 호라이즌 에일리언 시리즈 또 한번 다뤄달라고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벨벳 크러쉬님께서 저도 얼마 전에 나가라는 영화를 매우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주인공 친구 역할로 안도팔로 하면 딱일 것 같다고. 아, 그래서 한고수 새끼가 그런 영화가 있었군요. 나가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 줄 알았잖아. 일본 영화로. 그런 거를 잘 캐치를 못해요. 그때도 그랬었어. 누가 갈색 눈깔 노래 좋지 않아요? 이랬는데 새로 나온 그룹인가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브라운 아이즈. 그다음에 몸치 장군님께서 최초로 한고수님 멱살 잡고 싶은 심정이네요. 잡으셔도 됩니다.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노래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자꾸 일상생활이 안 되신다고. 근데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도파리가 있죠. 도파리가 한 거야. 그러니까 도파리 목소리랑 축구박스야, 축구박스. 도파리 목소리랑 제 목소리랑 가끔 헷갈리실 때가 있으신가 봐. 그다음에 아닙니다. 한고수입니다. 포이즈너 K님께서
이번 편은 특히 재미있네요. 제 관심 분야여서 더욱 집중이 돼서 들었습니다. 그 포이즈너 K님이 역사 되게 좋아하시거든. 네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라고. 방송인의 생명은 목입니다. 다행히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게. 그러면서 포이즈너 K님이 피자 한 판 추가요. 솔직히 소보로빵에 가깝다는. 피자 페이스 그거. 아, 네. 소보로빵 하니까 그 생각난다. 어떤 꼬마애가 빵집에 갔거든. 근데 빵 사러 갔는데 아저씨가 곰보 아저씨인 거야. 그래서 얘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천연두. 저기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하나만 주세요. 그다음에 웃자고님께서 이제야 이 방송을 알게 되어 정주행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겟아웃 7장면 중에 첫 장면 트렁크에 처박히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를 몰랐었던 거라 너무 반갑고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 재밌게 듣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환풍기님께서 후기 처음 써보네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물론 잘 때 들어서 항상 끝까지는 못 듣지만 그만큼 블랙홀님들의 목소리가 좋다는 겁니다. 블랙홀분들 고생하세요 해주셨고요. 개냥이 뿌요님 오랜만에 오셨네. 이번 에피는 3부작으로 길게 녹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들으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K6357님 듣고 계신가요? 갑자기 뭐죠? 인천 여고생 살인사건도 다뤄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었는데 다른 게 더 있는 듯 합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루앤시스님이 젊은 날의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차별 대우를 했던 것 같아 씁쓸했네요. 그 인종차별 편 잘 들으셨다고. 네네. 그나저나 어항하시는 도윤이네님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주루앤시스님도 그 어항 만드신다고. 만드시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기르는 분한테 자꾸 어항을 만드신대요. 직업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도윤이네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셨어. 아, 진짜? 게스트 3056님께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완전 블랙홀에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로엔시스님이 그 카카오 플러스톡 친구로 아이스크림을 또 보내주셨지. 진짜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미조염님께서도 네, 더운 날 좀 수고하신다고 커피 잘 마셨습니다. 커피. 플러스 친구로 이미지 바코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되게 더웠는데 진짜 시원하게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리사 심님께서 네. 겟아웃 편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살다 보니 러시아에 계시잖아. 네네. 그래서 인종차별을 종종 겪으셨대.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잘 지내신다니까 이제 요즘에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디렉터 존님께서 이번 편도 역시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고요. 모든 분들이 항상 레전드지만 이번 편은 한고수님의 설명이 진짜 끝내주네요.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려지면서 들었어요. 네네네. 백혈구 얘기하시는 것 같아. 네네네. 그 다음에 도도도팔송 그거 너무 재밌다고. 아, 진짜요? 그리고 강대리 왜 요새 별빛이 내린다 세일러문 요 쇼킹 끼미러 그거 왜 안 하시냐고. 네,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풀 먹는 손님께서 고3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요. 정주행 다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공부하셔야죠. 가끔 그 힘드실 때 네. 그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후원해주신 옴치장군님, 삼엽충님, 지민님, 웃자군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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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학교 내 왕따 문제를 다룬 영화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아, 재밌었어.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좀 현실감 있게 봤어요. 그래? 좀 우울하더라고. 2014년 3월 13일 개봉, 러닝타임 117분, 감독은 이한 감독입니다. 이제 출연진이 되게 화려한데 김희애 씨, 고화성 씨, 김양기 씨, 김유정 씨, 천우희 씨 천우희 씨 나오더라. 나오더라고요. 또 한 명 있잖아요. UI 성동일 씨도 있고. 성동희 씨도 네, 나오고. 성동희 씨도. 네. 원래 우아한 거짓말은요 원작 소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김여령 작가의 이제 소설인데 영화 완득이도 이 작가의 소설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득이도 이한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감독이랑 작가랑 성향이 잘 맞는지 두 작품을 계속 같이 하더라고요. 완득이 했던 감독도 같은 감독이에요? 네. 오. 코드가 맞나 봐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요, 아빠 없이 사는 엄마랑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억척스러운 엄마와 차가운 성격의 큰딸 만지. 이름이 특이하죠. 내성적이지만 착하고 다정다감한 천지. 만지 천지. 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딸 천지가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세 가족 중에서 제일 해맑은 막내가 죽자 엄마와 큰딸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둘은 씩씩하게 살아나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유서조차 없는 천지의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지는 유서가 없다는 건 무슨 유서일까? 라며 동생이 자취를 쫓습니다. 그리고 만지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생 천지는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던 은따였던 것. 그리고 절친이라고 보이는 화연, 김유정 씨가 연기했죠. 네. 네, 화연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죠. 알고 보니까 화연은 천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놀림거리로 삼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폭력이나 폭언을 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천지를 바보로 만들고 고립시켰던 거야. 같은 반 친구들도 암묵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네. 화연이 돈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큰딸 만지는 천지가 살아있을 적에 자신한테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힘들다는 표현했던 거를 기억을 해내면서 되게 가슴 아픈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던 중 엄마는 천지가 숨겨놓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하나둘씩 그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동생인 천지가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또 이제 자살 후의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걸 서술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여기까지. 네. 저는 이거 영화 보고 좀 특이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분위기가 좀 슬픈 것 같다가도 코믹한 것 같다가도 그랬거든요. 무겁지 네. 않았어요. 네, 무겁지 않았어요. 네, 네. 줄거리도 보통은 자살이 엔딩인 경우가 많잖아. 네. 이건 자살로 시작해서 네. 그 상황 전후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구성이 좀 재밌었어. 회상 장면이 좀 많지. 음.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보여주는 플롯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되게 담담하게 피해자, 가해자, 동조자, 피해자 부모, 가해자 부모, 그리고 천지가 자살한 후에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보면서 관객 입장으로 안타까웠어. 그때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들이 딱히 누가 엄청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게 섞여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떻게 저는요. 봤어?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그래서 천지라는 애가 밝은 애인데 왕따를 당하는 반면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 그런 게 참 좀 대단했었고,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김혜 씨나 고하성 씨가 그 역경을 좀 이겨내는 그 모습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난 좀 더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았겠다 싶었거든. 여동생 죽었을 때 그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일 거란 얘기지. 그 상황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그려줬으면 좋았을 걸 싶더라고. 하긴 거기서 약간 감정이 잠깐 끊기는 느낌이 좀 들죠. 너무 훅 지나갔어. 그 이후로는 좀 사실적이 돼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좀 더 감정을 더 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두팔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영화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책을 먼저 봤구나. 네.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책을 읽었었더라고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완득이 있잖아요. 완득이 책을 보고 이제 작가를 찾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한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었구나. 그럼 비교를 해보신다면 책이 더 좀 슬프죠. 약간 완득이도 그런데 그 작가가 그런 사회 현실을 너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요. 책에도 똑같거든요. 자살하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뭐라고 하죠? 이거 막 책에서도 좀 듬성듬성 넘어가는구나. 네, 격정적이지 않고 덤덤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영화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3자가 보는 거잖아요. 그 작가는 제 3자니까.
일단 좀 자극적이지가 않다는 거지 많이. 네. 만들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차별을 받고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여주듯이 이것도 어떠한 삶의 과정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감동적이다기보다는 여운이 좀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소설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구나. 네. 원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죽어도 사람은 사라지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 근데 그거는 계속 가져가겠지만 어쨌든 남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담담하게 이 주인공들도 딸이 죽었지만 받아들이지만 그러면서 또 못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계속 그래,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결국에 그 아파트로 이사 간 것도 엄마 의도였잖아. 내 얼굴 보고 평생 살아봐라. 약간 네네. 이게 있었으니까 저도 그게 되게 막 울고불고 막 이런 씬이 나와줘야지 사실 우리가 알던 영화였는데 그거는 딱 스킵이 되고 바로 그 다음 상황으로 돼서 뭐 이사 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게 처음에는 좀 갑작스럽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게 잊혀진 게 아니라 계속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저희 또한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 현재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불렀던 노래처럼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자살 방지의 날 아닐까요? 네, 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자살의 심각한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생겨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세계 자살 예방 네, 날이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게 생겼을 텐데 그럼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몇 위나 하고 있을까요? OECD. 네, 한때는 1위까지도 했었는데 올해 세계보건 통계 자료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노인 자살률이 1위. 예전에 한번 1위 하지 않았어요? 네, 예전에 예전에는 했었죠. 1위 한 적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나라가 1위가 이제 스리랑카 35.3명으로 1위고요. 2위는 리투아니아 32.7명, 그리고 세 번째 가이아나 29명.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원래 1위였었는데. 근데 그거는 바뀌니까 매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에는 14.8명의 수준에서 2010년에는 34.1명으로 자살률이 2배 이상 증가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IMF 때문에 그때 많이 자살을 했었죠. 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자살률이 다시 줄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죠. 혹시 그라목손이라고 아세요? 그라우 목손? 그라목손. 몰라? 제초제인데요. 자살률이 감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독 자살이 많이 줄어든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의 판매를 2012년부터 중단시켰었는데 그로 인해서 농약 음독 자살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대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도 맞아 네. 맞아. 어떤 분이 제초제를 드셔가지고 네, 제 동창 중에서도 내가 농약을 그때 먹고. 이등병이었어.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랬어요? 나 그거 내가 시체 운구하는 것까지 내가 다 했는데. 흰색 장갑 저도 차고. 이등병이었나 보네 그러면. 근데 그 시체 드는데 무겁죠? 4명이서 드는데도 네. 진짜 무거워. 엄청 무거워요. 와, 나 그거 떨어뜨릴까봐 진짜. 떨어뜨리면 이렇게 큰일 뜨는 나죠. 거 아니야 진짜. 와, 진짜 아직도 기억나 그분. 방금까지는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삶의 고통을 참지 못했던 이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곳에는 석양이 질 때면 황금빛으로 물들고 삶의 고통도 씻겨줄 것만 같던 물줄기들, 날개를 펴고 하늘을 떠다닐 것만 같았던 이 공간들은 너무 아름다운 장소들이었는데요. 자살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갔던 세 곳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금문교.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인데요. 높이 67m 정도의 다리예요. 다리의 절경이 워낙 아름다워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살 장소라고 합니다. 그 자살 명소라고 이름이 붙는 게 난 존나 웃겨. 그게 왜 명소야. 그리고 두 번째는 275개의 폭포가 있고 최대 낙폭이 82m에 이르는 나이아가라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별칭까지 가진 아닌가요? 세계 3대 폭포인 이가수 폭포입니다. 아 이거서 네, 강 범위가 워낙 넓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폭포 낙차가 너무 심해서. 아 그런 데가 있어. 네. 보면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데가 있어. 그래서 겨울 바다도 어 술 먹고 많이 뛰어들잖아요. 왜냐면 겨울 바다 보고 있으면 뭔가 몽롱해지지.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도 폭포가 흐르는 걸 봤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높이 443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어 그래도 야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인데 뛰어내리는구나 다. 네, 여기서도 많이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가장 많았을까요? 마포. 마포대교. 네, 바로 한강이죠. 네. 한강이 그래서 이제 한강대교나 마포대교에는 그 자살 방지를 위한 문구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네네. 뭐 넌 소중해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의 눈송이처럼 여름의 잔디밭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문구를 새길 수 있다면은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나는 눈다면은 글쎄 나는 좀 현실적으로 넣을 것 같은데 그 용기로 살아라 뭐 이런 거. 소파리는 글쎄 나는 그냥 점점점. 점점점. 야 그게 더 죽고 싶다. 아, 그런가요?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가 여기 왜 와? 뭐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네. 레미는 뭐가 할 말이 있겠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안 들었겠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섣불리 위로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데도 안 되니까 가는 거잖아. 사는 게 죽는 거 당연히 무섭지. 근데 사는 게 더 무서우니까 죽으러 간다고.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자살 방조죄에 걸리죠. 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뭐 이런 제 좌우명이자 이런 문구를 좀 넣고 싶습니다. 네. 너 한 1년 있다 네 좌우명 뭔지 물어봤을 때 그거 안 나오면 이거는 안 죽는다. 바뀌어요, 그럼. 근데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맞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열만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자살 사건들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장채원 씨예요. 누군데? 본명은 장정환이고요. 연예인이야? 연예인은 아니고요. 방송에 한 번 나왔었는데 장채원과 장정환이란 이름을 들으면은 여자 이름과 남자 이름 같잖아요. 아. 이제 남자였었는데 이제 전환 수술을 하신 성전환 거구나.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죠. 장채원 씨는 일반인인데요. SBS에서 방영했던 진실 게임 있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나 그러면- 기억날 것 같아. 진실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짜 여자를 찾아라라는 코너에서 맞아 나 알아. 알겠다. 2007년 5월 달에 뭐 하나 붙이고 있잖아요, 가슴에. 그 문구가 3년 전 남자로 출연했다는 편말을 달고 출연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추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도 출연했었는데 악플이 되게 많았어. 네, 그 방송 출연하고 나서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대요. 맞아. 그래서 1년 뒤인 2008년 10월 3일에 당년 27세의 나이로 아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네.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그 악플 때문에도 그렇지만 장채원 씨가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었대요. 네. 그로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채원 씨의 유서에는 엄마 미안해 다음에는 잘할게 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채원 씨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모델 김지훈 씨라고 있어요. 김지윤? 김지후 김지후 씨라고 있는데요. 모델 겸 배우였고 거침없이 카이키라는 거 아시잖아요. 프로그램. 네, 거기에서 출연도 했었고요. 또 그러다가 2008년에 그 TVN에서 방영했던 커밍아웃이라는 곳에 이제 출연하면서 자신이 이제 게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제 그걸 밝히자마자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전속 계약들이 모두 취소가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게 몇 년도예요? 2008년이요. 아, 2008년이요. 그래서 2008년 10월 6일에 마찬가지로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고, 대부분 다 목 매달아가지고. 네, 보통은 집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약을 먹고 죽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목을 매서 자살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분은 윤희 씨예요. 네. 누구? 윤희. 네. 누군데? 윤희. 아역 배우였다가 가수. 가수도 하고. 아. 보면 아실 거예요. 본명은 이혜련이었는데 맞아 이혜련. 아, 네, 이혜련. 허윤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도 한번 했었어요.
윤희 씨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밑에서 어려서 자랐는데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서 외할머니하고 단둘이 살았대요. 중학교 때는 공부도 잘했고 밝고 명랑한 성격 덕분에 전교 회장까지도 했었대요. 그러다가 1999년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왕공주병 학생 배역을 맡으면서 데뷔를 했어요. 그게 너무 이미지가 고착화됐어요. 네, 공주병 같은 거? 네. 그 당시에 이제 출연했던 배우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송혜교 씨나 임수정 씨, 최강희 씨 등등 이렇게 출연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악역을 좀 잘하긴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방송할 때마다 그 배역 이미지만 계속 갔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방송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때는 이름을 많이 알리진 못했는데 그러다가 잠시 활동을 중단했었고 2003년에 가라는 타이틀곡으로 가수로 데뷔했어요. 다시.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당시 이제 섹시 가수 컨셉이어서 얼굴도 많이 달라졌고 과도한 노출 때문에 누드화보를 찍자는 제의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공주병이라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녔었죠. 그 당시 때가 막 공주병이 되게 그거 할 때잖아, 그지? 네. 약간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악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는 밝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는데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대요. 활동이 많아지면서 안티팬들도 많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때 당시에 미니홈피 많이 유행했잖아요. 미니홈피에도 말풍선에 악플은 좀 삼가해 달라는 메모까지 남겼었는데 그거 남기고 나서도 꾸준히 악플은 계속 생겼었고 왜 그럴까? 악플이 진짜 결국에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2007년 1월 21일에 3집 발표를 앞두고 결국 집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장치현 씨나 김지우 씨, 윤희 씨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했었어요. 그쵸. 네, 뭐 최진실 씨나 장자연 씨, 박용화 씨 상당히 많았는데 나 군대 있을 때 이은주 씨 자살 소식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치? 네, 완전 진짜. 저는 완전 팬이었거든요. 난 믿기지가 않았어. 나는 최진실. 최진실 네.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거는 9시 뉴스에 보도할 정도였으니까요. 최진실 씨 자살했을 때가 1000 몇 명이 자살했을걸? 600 몇 명인가? 베르테르 네, 효과. 그렇죠.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또 이제 나오게 됐었고 맞아요. 이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제 살인적인 말들이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잖아요. 결국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다소 부족하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세상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세상의 가장들에게 보내는 편지. 무거우시죠? 고단한 어깨를 한평생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고 힘이 든다고 털썩 주저앉는 모습에 행여 그 모습 보고 가족들이 놀라진 않을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참아내느라 힘드실 거예요. 적은 월급에도 자책하지 마세요. 뚜렷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할 때면 새근새근 자고 있는 천사들 모습. 퇴근하고 집 초인종 누르면 뛰어나오는 아이들의 발소리에 절로 웃음이 나잖아요. 와이프와 자식들 웃는 모습에 힘이 나는 걸 어쩌겠어요. 마지막으로 아프지 마세요. 힘들어도 한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이잖아요. 네. 감동적이네요. 땅에 또 가족 아무래도 남자 입장이 크다 보니까 네. 와닿네요. 네, 아버지들에게 한 통 썼습니다. 네. 자살을 하게 되면 이후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힘든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며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다면 모두 끝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자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통틀어 그중 최고의 실수입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말이 자살 시도 중 미수로 그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게 죽고 싶어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가끔 영상 매체를 보면 자살 방지 목적으로 한 영상들을 우리가 좀 보잖아. 네. 공익 광고도 있고. 네. 나는 그 영상을 보면 오히려 좀 도움이 더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어떨 때요? 더 암울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 우리나라 대표적 자살 장소 아까 말했지만 마포대교. 그게 제1기획에서 한 거잖아.
그래서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라고 제1기획에서 기획한 건데 사람이 다가가면 이제 조명이 켜지지. 네. 그렇죠. 켜지면서 뭐 밥은 먹었어? 속상해하지 마.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영화나 한 편 볼까? 이런 글귀들이 이제 막 켜져. 네네. 지금 이 글을 들은 여러분들은 좋은 글이네라고 느꼈어? 그렇겠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치? 네. 그거는 내가 행복한 상태니까 지금. 네네. 밥은 먹었어. 영화나 볼까? 이게 숨을 끊을 만큼 힘든 누군가에겐 그냥 검정 잉크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렇겠죠. 그냥 허울 좋은 글귀인 거야. 이렇게 나는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 때문에 마포대교 자살 시도자가 이전보다 16배나 증가했어. 이 프로젝트 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메카처럼 그렇지. 아까 말처럼 전 세계에도 그런 거를 마치 명소인 양 그렇지. 이야기 명소. 네. 한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포대교가. 그러니까. 그래도 남겨진 뒷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채 자살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자살하고 싶으시면 자살 후에 어떤 고통과 어떤 모습일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하는 자살 방법이 뭘까? 딱 생각나는 거. 목매는 거지. 네. 목매달기는 방법은 간단해. 다 아시겠지만 의자에 올라가서 이제 천정에 끈을 달고 목에 건 다음 의자를 발로 그냥 딱 쳐내면 되잖아. 네. 근데 발로 차내면서 발버둥 치면은 끝나는 거지. 이게 누가 조르는 게 아니잖아. 네. 목매다는 건. 이거는 내 체중과 지구의 중력이 날 조르는 거랑 남이 나를 조르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틀려. 누가 두 손으로 목 조르는 거랑은 압박 자체가 틀리지. 중력이 날 잡아당기는데 내 무게와. 그러면은 뇌로 가는 피들이 순식간에 길을 잃겠지. 그리고 누군가가 막대기로 목을 강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탁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거는 근데 두꺼운 줄로 했을 때야. 끈도 종류가 많잖아. 두꺼운 줄로 하면은 되게 오래 살아남아 있대. 그렇게 빨리 안 죽어. 얇은 줄로 하면 칼로 베는 듯한 느낌이 일단 들고 10분에서 20분 동안 죽어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밧줄이나 끈이 혀의 뿌리를 압박하겠지. 그러면은 중력과 압박을 이기지 못한 혀는 축 처져서 나오겠지. 네. 그리고 늘 긴장하고 있던 우리 항문. 벌어지죠. 항문의 힘이 풀리면서 내가 3-4시간 전에 뭘 먹었는지 똥으로 알려주겠지. 네. 항문의 근육이 풀려서 이제 푹 쏟아내잖아. 그래서 사형수들 기저귀 채운 다음에 뭐 집행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자, 여기까지 성공했어.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 이렇게 했다고 끝이 아니야. 빨리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죽어가야 돼. 빨리 발견이 안 되면 배설물과 함께 썩어가면서 온갖 냄새를 풍길 것이고 조금 지나면 시체 복부에 가스가 차는데 우리 이거 전편에 뭐였어? 백혈구 얘기했잖아. 네. 우리가 죽으니까 백혈구들도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이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서 얘네가 신진대사 활동을 하면서 가스가 생산이 된단 말이야. 박테리아들이지. 우리 몸에서 활동하면서. 배가 그러면서 이제 빵빵해지죠. 배가 풍선처럼 쭉 부풀어 올라. 그러면서 얘네가 우리 살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놔. 이 박테리아들이. 실업파. 그러면 파리들이 여기 좋은데? 알 낳기 좋은 장소죠. 하면서 알을 까겠지. 이때가 구더기들이 졸라 전성기 시대야. 구더기들이 진짜 많을 때야 이때가 막. 그러니까 흐물흐물해졌으니까 먹기가 편한 거야. 요즘 같은 때는 더 하겠네요. 아유 습기 있고 막 따뜻한 데 장난 아니지. 그리고 시체에서 흘러내린 부패액이 뚝뚝 떨어지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파리가 아닌 이제 곤충들이 와서 살을 파먹기 시작해. 요때가 몸무게가 100kg였던 사람이 20에서 30kg으로 변하는 순간이지. 그래도 뭐 매달려서 발버둥 치고 이런 게 싫다. 목 졸리는 거 싫다. 그러면 낙하거리를 좀 더 높게 잡으면 돼. 아까 저기 의자에 올라가서 의자만 톡 치는 거 있잖아, 건방께. 근데 만약에 졸라 높은 데서 끈을 걸고 목을 건 다음에 매달려서 높이는 그렇게 높지도 않아. 2.5m에서 3m 정도? 거기서만 툭 떨어지면은 목이 부러지겠네요. 그렇지. 우리 번지 점프 하듯이 이렇게 탁 하면서 팅 튕길 거 아니야. 네. 요때 목의 경추가 끊어지면서 0.01초 만에 식물인간을 체험할 수 있어. 0.01초 동안. 아, 식물인간이 이런 느낌이구나.
체험하는 동시에 목만 부러질 것 같아? 우리 목의 근육과 살점이 찢어지면서 몸통과 목이 분리가 된대. 그러니까 참수영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 힘이 목을 찢어 발길 정도의 힘이라는 그렇지. 거죠. 목을 누가 탁 뽑아버리는 네.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끈에는 목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지. 그리고 몸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서 좀 꿈틀거린대. 근데 이게 다 그렇진 않고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야. 그래도 아직 자살할 용기가 남아있다면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 손목을 긋는 방. 그렇지. 흔히들 커터칼로 손목 긋잖아. 이건 그냥 우리 아까 겉에 있는 혈관이 뭐라 그랬어 그때? 정맥이잖아. 네. 정맥이랑 모세혈관 긋기 정도야. 커터칼로 아무리 해도 동맥을 끊어야 과다출혈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동맥은 칼이 2에서 3cm 정도 들어가야지 동맥을 자를 수 있어. 많이 잘라야 되네요. 거의 그러니까 손목 달랑달랑 거릴 정도로 잘라야 돼. 2에서 3cm. 그 안에 동맥이 있는 거야. 꽤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물론 우리 몸에서 동맥이 피부랑 가장 가까운 곳은 맞아. 손목이. 동맥을 가장 깊이가 좀 덜 있는 데야. 그래서 우리 맥박지 할 때도 손목 재는 거고 동맥이 뛰니까 거기서. 그리고 향수 뿌릴 때도 우리 손목에 뿌리잖아.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맥이 툭툭툭 뛰니까 더 네, 향이 퍼지라고. 많은데 퍼지라고. 그리고 따뜻하니까 동맥이 흘러서 은은해지는 효과도 있고. 근데 이게 아무리 손목이 동맥이랑 그나마 가까운 데라고 해도 거의 이제 절반 가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칼이 동맥이 또 그렇게 약한지가 않아. 내가 그때 3중 구조로 돼 있다 그랬지. 네. 이게 휙 긋는다고 잘리는 게 아니야. 막 커터칼로 하려면은 막 헤집어야 돼. 헤집어야 돼. 동맥에 닿았다고 해도 칼이 피가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숨 이게 쉬고 막 헤집어야 돼. 진짜 날카로운 칼 아니면 수술용 칼이 아니면 그렇지. 이게 한 번에 착 안 잘린다는 거지. 막 근육이랑 신경 같은 것도 막 다 잘라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야. 쉽게 예를 따지면 우리 A4 용지 있지. 네. 그거를 높이를 한 쌓아놔. 2cm 정도. 그리고 그 커터 칼로 한 방에 쫙 자를 수 있어? 아이고 자르죠. A4 용지 한 3, 40장을? 그거 자르려면 어떻게 돼? 칼. 여러 번 긋지 막. 왔다 응. 해야죠. 이렇게 해야 돼. 여러 번. 그었던 데 또 긋고 그었던 데 또 긋고. 그래서 뭐 동맥을 끊었다고 치자. 어떻게든 해서 동맥을 끊었다고 쳐. 그럼 동맥이 탄성이 또 존나 좋단 말이야. 탄성이 좋아가지고 탁 끊어지는 순간 얘가 도르륵 하고 말려. 동맥이. 이렇게 팽창돼 있는데 툭 자르면 툭 말리지. 네. 탁 말리면서 피가 떡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혈이 돼. 자동으로 지혈이 돼. 그렇게 사람 쉽게 안 죽어. 그러면은 진짜 피 철철 흘리면서 과다출혈로 죽으려면은 동맥을 아예 끊으면은 말려서 지혈이 되잖아. 완전 끊지 말고 완전 상처만 끊지 줘야 말고 돼. 상처만 줘야 되겠네. 뭐 3분의 1 정도만 쑥 잘라야겠지.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감각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개 중에 자살로 이제 손목을 그으시는 분들 중에 살아남는 분들이 대부분 살아남아.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실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피를 보면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스스로 119에 전화해. 피 보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공포심에 119에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래. 네. 그리고 여기 동맥만 있냐고. 힘줄도 있지. 힘줄까지 끊기면은 엄청난 통증이 오는데 이거 힘줄 재활 치료도 받아야 돼. 힘줄도 끊어지면. 그리고 잘못하면 손도 못 쓰게 되고. 이게 예전에 형벌 중에 손목 힘줄만 끊는 형벌도 있었대. 주먹도 안 져지고 그러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형벌을 자처하는 꼴이겠지 이거는. 그리고 치료가 됐다고 해도 손목에 흉터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안 좋게 보죠. 하나의 낙인 아니야. 보통 주저흔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쟤 자해했나봐. 쟤 뭐 자살 시도했나봐. 이런 꼬리표가 달린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 투신. 그렇지. 보통 이제 떨어지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소리 많이 하지. 네. 이 소리 안 들어봤어? 높은 곳을 뛰어내리면 떨어지기 떨어지기 전에 닿기 전에 네. 심장마비로 죽어 있다. 그건 이제 개뻥이고 오히려 추락이 진행되는 그 3초, 4초만 다 떨어지잖아.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렇죠. 그때 오히려 정신이 더 말짱해진대. 극도로 예민해지고. 주마등처럼 지나간다잖아요. 그 사이에. 그리고 투신자살 신고받고 구급대원들이 이제 현장에 도착하면은 거의 의식이 있대. 병원 가는 도중에 사망한대. 근데
바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있고, 병원 가는 도중에 앰뷸런스에서 사망하고. 근데 앰뷸런스에서 보통 하는 말들이 뭔지 알아? 90%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고. 이게 실려가는 도중에 죽는 거는 배나 등으로 추락했을 때, 이렇게 몸통으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장기가 파열이 되고, 폐도 파열되고 호흡곤란으로 죽는 건데, 생각해봐.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갈비뼈가 막 부서져서 내 폐를 찌르고 있고, 내 몸에서 분리된 살점과 근육 조직들이 피와 함께 도로 위를 점령하겠지. 탕 터져. 우리 영화에서는 그거 진짜 이쁘게 그려놓은 거야. 그냥 살점들이 막 나뒹굴어, 근육 조직이랑 도로 위에.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빨리 죽지도 않아요. 이런 고통을 몇십 분 동안 죽지도 못하고 느끼고 있어야 돼. 의식이 있어가지고 아프다고 이렇게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나오고 입만 붕어처럼 뻥긋뻥긋하고 있다는 거지.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 자기가. 그럼 머리부터 떨어지면 즉사할 것 같지. 1, 2분은 살아있는데 머리가 깨지고 으스러진 상황에서 머리가 아예 함몰됐어, 아예 없어. 근데 이제 몸은 꿈틀꿈틀 거리고 있대. 현장 요원이 했던 말이야. 근데 보통 머리부터 깨지게 돼 있대. 뭐 몸이 먼저 떨어지냐 머리가 먼저 떨어지냐가 아니라 다리 먼저 떨어져도 머리가 어쨌든 받게 돼 있어. 그렇죠. 자기가 그 머리가 어떻게 최고 무거우니까. 무거운 것도 있지만 그 가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충격 내려올 때 땅으로 탁 착지해도 사람이 앞으로 숙여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머리 또 꼬꾸라 박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원래 깨지는 거지. 그리고 뭐 다리가 먼저 땅에 닿았다고 해도 일단 무릎이 개박살 나는 거고, 누워서 막 등부터 떨어졌어. 그래도 뒤통수 깨지지. 이렇게 되면서 젖혀지면서. 근데 이렇게 고통의 한계치를 느끼면서 죽어갈 때 뭐가 나올까? 사람 몸에서. 우리 14화 데드 스노우 편에서 내 몸 안의 마약, 엄청난 고통을 주려고 엔돌핀. 엔돌핀. 몰핀에 내가 800배라 그랬잖아. 네. 이 엔돌핀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엔돌핀이 분출돼가지고 막 개박살 났잖아, 내 몸은. 근데도 얼굴은 웃고 있는 시체들이 많대. 이 엔돌핀이 중독이 된 거지, 순식간에 나와가지고. 과다 분비돼서. 그래서 웃고 있는 시체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본 목격자는 그 트라우마가 지워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렇게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투신 자살했던 사람, 시도한 사람들이 절대 자살하지 말라고. 뛰는 순간에, 이건 공통적으로 다 하는 말이야. 뛰는 순간에 아,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후회하는구나. 무조건 후회한대. 그 예전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20대 청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세상을 비관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거든. 근데 마침 그때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덮친 거지. 맞아. 네, 맞아요. 이게 곡성 아마 공무원이실 거야. 네. 돌아가신 분이. 둘 다 사망했는데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프잖아. 그쵸.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마중 나와 있던 그 만삭의 아내와 봤죠. 꼬마아이가 이걸 눈앞에서 네. 목격했지.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었잖아요. 어떤 여성 40대인가 30대 여성이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지나고 있던 20대인가 30대 남자를 덮쳐가지고 남성은 다행히 깨어났대요. 네, 기절했다가. 근데 여성분은, 자살하신 분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그런 말밖에 안 나와. 근데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자살 시도가 많았던 거 세 종류만 제가 해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힘드신가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생활고에 지쳐서, 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던가, 학교 직장 내 왕따 문제. 제가 자살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충동적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생각을 통해 결정했다는 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엔 가시밭길, 평탄한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많잖아요. 그 중에 지금 가장 힘든 오르막길일 뿐이고, 정상에 도착하면 찬란한 빛이 나를 반겨준다는 거 아시잖아요. 남겨진 사람은 당신이 남겨놓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잊지도 않은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뛰어내릴 용기를 도전이라는 곳에 투자하셨으면 합니다.